79년 12.6 사건부터 6월 민주항쟁까지 이 과정을 핵심만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12.6 사건으로 시해 당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죠. 그러니까 부마 사태가 원인돼서 권력 내부가 무너져 내렸다. 근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12.12 군사 반란으로 전두환이 신군부를 데리고 다시 권력을 먹어버렸죠. 그래서 이 짜증나 79년 12월에 독재자가 무너졌어요. 근데 또 다른 독재자가 나타났잖아. 그렇죠? 이러한 좌절감으로 인해서 1980년 이듬해 봄이 되니까 서울 지역에서 봄부터 신군부에 저항하는 민주화 움직임이 크게 벌어집니다. 이 사건을 서울의 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엄청난 이제 민주화 요구가 있었고, 이런 움직임은 5월 15일 날 서울역에서 대학생들이 회군, 그러니까 물러나기로 결정하면서 끝나게 되고요. 이때 뭐 서울대학교 학생회장이었던 심재철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죠. 물러나자 일단 그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고, 일단 서울 지역의 민주화 운동을 굴복시킨 신군부는 이제 광주에 집중해서 광주의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죠. 아주 가혹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 다음에 11월이 돼서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헌법을 바꿔버렸죠. 기존에는 이제 아직 유신 헌법이 살아있을 때니까 이거를 개헌으로 없애버리고 새로운 헌법을 따라서 전두환이 다시 대통령이 뽑히죠. 이때는 기존에 있었던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이 뽑혔고요. 임기는 7년, 그리고 단임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다시 대통령이 됐다. 자,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 정부가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가 만들어지니까 어쨌든 3저 호황이라 그래서 저 물가, 저 환율, 저 유가, 이 세 가지 경제적 조건이 좋았다 그러고요. 하지만 인기가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죠. 그래서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유화 정책 썼죠. 야간 통행 자유, 교복 자율, 프로야구, 프로축구, 해외여행 자유, 그다음에 올림픽 유치, 이런 것들을 써서 본인 인기가 올라갈 만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독재 정책들도 많이 했죠. 보도 지침, 평화의 댐, 부천 여자 대학생 성고문 사건 등등 여러 일들이 있었던 이런 시절들이 다 지나가고 87년이 되었습니다. 자, 87년이면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전두환 대통령이 본인의 친구이자 부하였던 노태우한테 그대로 권력을 이어주려고 계승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독재자가 또 독재 후계자한테 넘겨주려고 시도한 거야. 당연히 열받죠. 시민들이 또 열받은 거야. 야, 이거 적당히 해먹어라.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간선제는 안 된다. 직선제. 우리 손으로 뽑겠다. 시민이 직접 뽑고 싶다. 그렇죠? 직선제 요구가 다시 폭발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1월 달에는 박중철 대학생, 서울대 학생이죠. 서울대 학생이었던 박중철 학생이 고문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게 탁친이 하고 죽었다는 보도가 나갔다는 사건이고,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4월 13일 날 호헌 조치라 그래서 나는 헌법을 수호할 거다, 헌법대로 갈 거다, 이렇게 발표를 때려버려요. 다시 저항이 또 일어났죠. 그래서 계속 저항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연세대학교 학생이었던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에 피격됩니다. 이게 6월 9일이에요. 이후에 이제 사망하시는데, 어쨌든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계기가 돼서 6월 달에 그 다음 날부터 전국적으로 민주항쟁이 폭발하게 되죠. 이게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학생과 교수와 시민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민주화 요구가 폭발하면서 전두환 정부도 계엄령을 통해서도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에 6월 29일, 6월 말에 직선제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또 머리를 잘 써서 본인 부하였던 노태우를 통해서 직선제 선언을 하게 만들므로써 인기를 쫙 올리게 만들죠. 그래서 이 수용 선언에 따라서 9차 개헌을 했고요. 이 개헌 내용이 5년 단임 직선제였고, 이 개헌 내용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87년 제재라고 부르자. 어쨌든 이때 바뀐 헌법에 따라서 13대 대선이 이루어졌고요. 자, 민주 세력, 민주화 운동을 하던 측에서는 김영삼, 김대중이 나왔고, 이제 독재 정권 쪽에서는 노태우가 나왔는데, 김종필은 이제 박정희
박정희 후광을 노리고 나왔는데 어쨌든 논외로 치자고요. 어쨌든 당시 이제 투표를 해봤더니 노태우 후보가 36% 지지를 받았고요. 사실 당선은 어림없지. 근데 김영삼은 이 두 분이 사이가 좋았던 두 분이 분열함으로써 김영삼이 28%, 김대중이 27%두 분이 표를 나눠 먹었지. 그럼으로써 어이없게도 노태우가 당선되는, 다시 말해 정권 교체가 실패하는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빽빽하게 인과관계가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들의 인과관계가 이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12.6 사건, 12.12 군사반란, 요 군사반란에 대한 저항이 서울의 봄을 짓밟고 고립된 어디를 짓밟은 거야? 광주. 이 광주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세워진 게 전두환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 했고요. 이런 것들 했고, 그 다음에 87년이 되자 부하 노태우한테 계승 시도를 했고, 그러자 직선제 유구가 폭발하는데 이 과정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월에 있었고, 그러자 4.13 호원 조치 전두환이 흔들리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이한열 대학생이 피격당했고 6월 민주항쟁이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6월 29일 6.29 직선제 선언 이걸 수용하지만 결국에 투표 자체는 민주진영이 분열함으로써 독재자의 후계자였던 노태우가 당선되게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